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히 여겼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상한 종목의 후보와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짚어볼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시장도 좀 반등했으니까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네.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 태양광, 조선 의료기기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로 바꿔보죠. 가장 많이 검색했던 건 삼성전자. 오늘 실적 어땠는지, 과연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정말 강한 장대 양봉이 그려졌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과 SK하이닉스, 동훈 아나텍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는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를 볼게요. 사실 그냥 가장 궁금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올랐고 많은 종목들이 나는 삼성전자도 2% 상승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0.54%의 상승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또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왜 생각보다 힘이 없었을까요?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도 4만 원대 후반이니까 뭐 사실 2만 원 이상 수익이 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수량 물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상장 후에 이제 조기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로봇 대전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힘을 못 쓴 건 네. 오늘 좀 반도체에 좀 집중됐던 날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주도주들이 돌아온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는 생각보다 좀 작은 섹터입니다. 작은 섹터에 갔다가 아니구나 하고 발을 빼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하나의 두산 로보틱스의 숙제가 있죠. 여전히 숙제는 이제 실적을 내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장을 하고 얼마 안 된 종목들 보면 한 3개월까지는 재미없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지 그렇구나요?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지 못했던 거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더 시선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좀 부족했다. 또 체크할 것도 필요하고. 그럼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두산 로보틱스 얼마까지 좀 조정을 받아야 반등이 나올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보니까 뭐 로봇 기업 M&A도 나설 것이다라고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 현 구간에서 그러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조정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있다.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로봇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 협동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거 보면 맞아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여러 계획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공모를 통해서 이제 모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을 빨리 하는 것보다 잘 되어 있는 회사를 빨리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시행을 할 텐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근데 이제 이 주도주들이 좀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이 미래 첨단 산업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서 안정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로봇주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 한번 매경의 유튜브 채널 나가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로봇 종목들은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이 로봇주들은 예전에 에코프로 초입 국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도 뭐 급등했다가 뭐 절반을 또 토했다가 맞아요. 네, 이런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장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막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막 사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또 막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궤도권에 오르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로봇을 테마로 보시기보다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갖고 이제 관심 종목에 놔두셔야 된다. 뭐 거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메인으로 잡으실지, 뭐 아니면 삼성과 관련이 있는 레인보우를 잡으실지, 뭐 음식류에 탁월한 뉴로메카를 잡으실지, 그거는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이제 한 종목 정도로 선택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포트에 로봇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를
들고 계시다가 좋아질 때 더 실는 전략 이런 아.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럼 횡보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또 단기적인 흐름도 여쭤보니까 업앤다운 무슨 의견이에요? 일단은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업 의견 주셨고 또 로봇주들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푸트에서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가고 여기서 무언가 막 속도가 날 때 그때 비중을 더 태우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챗 GPT가 딱 나오고 나서 그러고선 올랐잖아요. 뭔가 로봇도 테슬라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삼성의 로봇이라던가 뭔가 굵직한 센세이션한 게 한번 나와주면 그때부터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키는 테슬라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테슬라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삼성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국내는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대장을 레인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결국엔 뒷배가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빠를 걸로 보이고 있고 두 로봇보다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산 그룹이 좀 약하죠.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총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1위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초기 상장한 종목들은 한 6개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일단 업 의견이긴 한데 만약에 로봇 안에서 대장을 꼽아본다면 나는 국내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할 테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 것 같다라는 의견,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만에 또 10위 안에 올라온 하나솔루션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태양광주들이 OCI를 포함해서 물론 풍력수들도 올랐고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뭔가 기술적인 반등 외에 이들이 갖고 있을 만한 재료가 있었습니까? 일단 실적적인 재료는 없고요. 실적은 아니고. 예, 정책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유럽이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프랑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기존의 이제 목표치보다 더 높이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가 또 진심이죠. 맞아요. 예. 그 두 지역 다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들입니다. 뭐가요? 스모그가 굉장히 스모그. 예. 그리고 유럽은 기상 이변이 우리보다 되게 급격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독일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라인강이 몇십 년 만에 범람을 하고 이런 것들 나왔던 걸 뉴스를 보셨을 텐데 네. 그런 쪽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산불이라든지 지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하죠. 날씨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예민한데 캘리포니아가 약간 좀 진보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태양광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광하기 굉장히 좋은 동네죠. 햇빛이 많이 비치나요? 그렇죠. 뭐 사막도 많고, 오, 가고 싶네요. 놀러 가고 싶다. 넓은 그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데다 깔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의 판매 추이가 안 좋은데 이제 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하나 큐셀을 갖고 있는 하나 솔루션이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너무 많이 빠져서 징그럽게 빠졌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장밋빛들이 하나둘씩 다 없어지면서 실적도 악화되고 판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IRA 보조금도 사실은 많이 팔려야 받는 건데 많이 안 팔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저가 패널 이런 공세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좀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오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 하나솔루션의 내일장도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쉬어갈지 업앤다운도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태양광의 진심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 네. 국내에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빛을 발할 만한 배경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일단 지금은 뭐 따라 붙기에는 좀 그렇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일 또 올라가겠지라고 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조금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업앤다운 중에 아마 유일하게 다운을 했을 텐데 오. 그러니까 정책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펀더멘탈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어차피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잘 나온다라고 하면 몰라도 사실은 가이던스 수준만 나와도 주가는 조금 약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자리에서 좀 횡보를 좀 하는 과정, 이제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따라붙기에는 아직 물론 뭐 내일장도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실적이 그렇다고 빗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지금 뭐 상황 여건들이 그리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 다운 의견 주셨어요. 그럼 오늘 뭐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주도 오르고 에너지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또 안 그래도 유가가 뭐 지금 뭐 90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적이에요. 하면 개 중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있어요? 일단 그래도 풍력은 약간 인프라, 그러니까 태양광을 깔 때 한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풍력은 한 2, 3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풍력은 좀 더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풍력주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CS 윈드라든지 이것도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다 매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가 매력이 생겼는데 결국엔 숫자가 올라올 가능성만 보이면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탑픽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CS 윈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그래요.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강제 장기 투자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또 섹터 중에 하나가 그쵸. 이 신재생 쪽이잖아요. 뭔가 미래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네. IRA도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 한해 힘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또 이 종목을 여전히 마이너스 한 30% 40% 손실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답인가요? 일단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책 이슈로라도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오늘처럼 근데 이게 만약에 정책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가장 걸림돌은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미국의 머니가 문제입니다. 돈. 예, 미국이 지금 어차피 또 12월 달 되면 또 한 번 미국 정부가 추가로 돈을 또 꿔야 되는데 뭐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을 보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IRA 보조금을 제대로 줘야 되냐 오히려 깎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거를 약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안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무력화시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받은 것도 아마 그 여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방향은 맞는데 항상 시간이 투자자의 시간과 실제 집행의 시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게 투자자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저가 매력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면 실적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형성돼도 뭐 사실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20% 정도의 리바운딩은 그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안타깝게 다운이지만 그래도 신재생에서는 풍력, 예. 특히 CS윈드는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9위에 있는 종목 볼게요. 마침 저희가 어제 그 선택 탑3에서 실적 기대주로 김태성 본부장님이 조선주, 삼성중공업 갖고 오셨는데 오늘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삼성중공업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조선주가 올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던 쪽인데 철강 조선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죠. 뭐 수주도 많이 늘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데 결국엔 시장의 여파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주가는 계속 탄력받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주가는 좀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여전히 추가 수주의 여력이 충분히 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정세를 보면 되게 지역화, 블록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신냉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에너지 확보에 대한 이번에 또 중동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맞아요. 이러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노선들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름을 우리가 중동에서만 사오지 말고 딴 데서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추가 노선들이 생기고 뭐 해운업에 추가 수요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발주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발주한다고 바로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2, 3년 뒤에는 경기가 돌아선다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LNG 선박 중심으로 해서 좀 발주량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로 탱커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발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선주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 잘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중공업 의견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예. KB증권에서 예. 3분기 실적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예. 하지만 목표 주가를 7,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리포트를 볼 때 아니 왜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아니 뭐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데 목표가는 하향 조정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야 뭐야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기대만큼은 아니고 기대 수준 정도만 나온다라고 근데 보는 기대 건데. 수준이면은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게 조선주에 대한 뷰가 네.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너무 숫자에 매몰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만큼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보다 얼마큼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오늘 급반등도 보면 네.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급등을 하죠. 눈높이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오늘 뭐 2조 좀 넘는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절대치가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면 그만큼 또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장 좋은 날 나오면 내일도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쪽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리스크를 더 보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나름 가이던스 대비 잘 나올 것 같지만 가이던스 수준이면 너무 만족스럽진 않아. 그럼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오바해서 반영한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한 거지 예. 무언가 악재라던가 생각보다 실망스럽네라고 해서 목표가를 하향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삼성중공 업으로 정리할까요? 네, 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니까 카타르발로 이거는 이제 삼성중공업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뭐 현대 쪽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간에서 삼성중공업 내일장 업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10에 올라와 있는 동훈하나텍 볼게요. 동훈하나텍이 그 타액 당 측정기에서 인도 특허를 받으면서 오늘장 크게 올랐습니다. 동훈하나텍 하면은 그 최근에 비만 당뇨 네. 열풍 속에 네. 당뇨 측정 예. 그걸로 움직였었잖아요. 사실 비만 당뇨 열풍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당뇨 치료제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올랐던 건데 네. 뭐 아이센스라든지 지금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이제 측정하는 쪽도 같이 덩달아 오른 건 사실 조금 넌센스긴 한데. 오 진짜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당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당뇨만큼 돈을 많이 벌어주는 병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워낙 많고. 네. 뭐 우리나라도 뭐 한 20명 중에 한 명은 당뇨병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고요. 요즘 아이들은 또 단 거 좋아하잖아요. 예, 뭐 단 거를 좋아한다기보다 약간 유전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식습관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인도도 이번에 뭐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기사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서 잘 팔려고 미리 이제 남들이 못 들어가게 이제 특허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5번째인데 유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여기 네 군데는 지금 이미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요. 인도까지 등록했다라는데 인구가 많죠. 많죠. 어마어마하죠. 예, 많아서 인구의 11%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럼 당뇨 인구만 뭐 1억이 훨씬 넘죠. 예, 그래서 1억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더 될 수 있습니다. 더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내일 추가 상승은 나올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동원아나텍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인도가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해서 저 동원아나텍에 저 측정기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오산이다. 이게 사실은 지불 능력이 또 있어야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의 이제 미래 시장을 대비해서 특허를 등록한 게 오늘 이슈가 돼서 아마 이제 트리거로 이제 좀 반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원아나텍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은 또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업 의견 드릴까요? 예. 네, 이렇게 동원아나텍까지 업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업앤다운 일단 전망부터 짚어볼게요. 이건희 부장이 바라보고 있는 10가지 종목은 하나솔루션 빼고 이러면 너무 네. 하나솔루션이 서운할 것 같은데 네. 한 종목 빼고 다 업을 주셨어요. 네. 그냥 시장의 반등 추세여서 그래요? 일단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랑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네. 반등을 해줬죠.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죠. 지금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 화학이나 이쪽은 좀 좋은 뉴스가 나왔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렇죠.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실적은 좀 걱정이 되지만 당분간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좀 반등의 흐름 그동안 좀 급격히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환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걸로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이 될지 오늘 후보가 많은데 9개 종목 중에 고르셔야 되잖아요. 네. 베스트 종목 어떤 겁니까? SK 하이닉스를 골랐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마지막에 좀 하락으로 예. 음봉전환했던데. 뭐 음봉전환은 저항대에 걸려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장중에 물론 삼성전자가 한 4% 이상까지 갔다가 왔었고 하이닉스도 한 2% 이상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가 사실 조금 걸리는 가격대입니다. 약간 매물벽이 있어요? 12만 원대가 계속 매물벽이 있죠. 차트 보시면 계속 12만 원 넘어가면 눌리고 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실적이 생각보다 이번에도 적자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폭을 시장의 기대보다 더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처럼 또 한 2~3%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12만 5천 원 정도의 매물벽을 뚫고 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뭐 디램이라든지 이쪽에서 잘 팔렸 DDR5가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뭐 디램이 조금 더 매출이 더 나왔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쪽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DDR5도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먼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투자 포인트일 것 같고 여전히 HBM 관련돼서도 하이닉스가 독주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남들이 빠질 때 거의 안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11만 원에서 지지 라인 잡고 12만 원에서 좀 저항 라인 네, 있고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이 오늘 삼성전자처럼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뚫어낼 것이다. 목표가를 그러면은 12만 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 어디로 15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 15만 원? 예, 보셔도 15만 될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짧게 목표 주가는 15만 원 이렇게 SK하이닉스를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의 10가지 종목 다 해결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